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전세 사기의 원인에 대해서 이게 자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 경제 공부와 함께 제가 전세 사기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한 7년째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세 사기 원인은요, 빌라 기피 현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자꾸 저 원인을 정부 정책 실패로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정부 정책 실패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이게 저희 채널은 경제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채널이고 부동산 채널이기 때문에 경제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 원인도 잘못 파악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댓글도 그렇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경제 논리가 없는 그런 댓글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전세 사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 고치는 거 굉장히 잡는 거 쉬워요. 전세 사기 막는 거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 구조만 잘 파악하고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만 알면 막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다주택자 규제와 임차인 보호가 부족해서 전세 사기를 야기했다. 이게 너무 한쪽만 보셨다. 한 10%? 10%에서 한 20% 됩니다, 이거는. 나머지 8, 90%는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는 경제 채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경제는요, 이 물 사이클 아시죠? 이 물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순환 구조가 무너지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이게 80%에서 90%예요. 왜 어떻게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가 터지죠. 사기가 터지는 거고, 그리고 주로 이 수도권하고 지방은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도 있는데, 이 서울에는 왜 신축 빌라 오피스텔에 주로 이 수백 채를 보유해서 전세 사기가 났는지, 그리고 이 세금 폭탄, 이거는 이제 촉발한 겁니다. 촉발한 거예요. 전세 사기를 뻥 터뜨린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문재인 정부 때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의 80%가 수요 공급이 있거든요.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제 말씀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댓글 다는 진짜 기가 차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경제에는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요가 높아지면요, 가격이 올라요. 왜 그러냐면은,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정해져 있잖아요. 물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비싸게 팔아야죠. 수요가 많은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하잖아요, 우리. 자,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자,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면요, 물량이 많아져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는데 수요는 많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공급이 높을 때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낮을 때 가격이 오르고, 수요와 가격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공급과 가격은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이 기초를 아시고 오늘 영상을 봐주세요. 자, 여기 이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이 건축업자가 한 분 계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이 빌라 오피스텔을 10세대를 지어서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빌라를,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10세대를 지어서 팔아요. 자, 이 사람이 우리는 실거주만 분양하겠다. 실거주한테만 팔겠다. 투자자 필요 없다. 우리는 무조건 직접 들어서 살 사람한테만 판다. 라고, 자, 집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분양이
5개가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5개가 팔렸는데 지금 5개가 안 팔리는 겁니다. 예. 왜? 실수요자한테만 파니까. 예. 아니 빌라 오피스텔을 사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아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들은 내 집 마련을 빌라 오피스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파트 가고 싶어 하지? 그래서 실수요자한테만 팔면요, 다 안 팔려요. 다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이 건축업자는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아, 집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을 안 하겠죠. 집이 안 팔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주자한테만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실거주자한테만 판다고 가정을 하고 분양을 5개 했어요. 근데 5개가 안 팔리니까 이거 고민일 거 아니에요.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동산이나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혹시 전세는 없나요? 월세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이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손님일 수도 있고. 자, 근데 5개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 건축자는 고민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실거주자한테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는 없습니다. 자, 근데 계속 이제 사람들이 와요. 오면 어떻게 하냐? 사람 생각 바뀝니다. 안 팔리네. 야,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전세 놓고 투자자로 좀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 바뀝니다, 사람이. 왜? 안 팔리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인데. 자, 그래서 세입자를 하나 맞춰요. 예, 일단 그래, 우리 그냥 한 채만 한번 투자로 팔아보자. 예, 나머지 4개는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 사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3억이라고 해볼게요. 분양가가 3억인데 전세를 2억에 맞췄어요. 한 60% 선에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한테 연락하든지 아니면 앞에 공고를 붙이겠죠. 자, 전세가 맞춰진 투자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에 한번 투자해보세요. 투자금은 1억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건축업자는 한 채만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왜? 이 대한민국 국민, 우리 모두는 다 그 재개발 물건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누가 빌라에다 1억을 투자를 해요? 빌라는요, 가격 안 올라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 누가 빌라에 내 집 마련을 합니까? 빌라는 그냥 잠깐 살다 가는 거죠. 이런 인식, 이런 주택에 대한 인식이 전세 사기를 만든 겁니다. 왜? 안 팔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아니, 나는 꿈이 빌라 사는 거야. 나는 빌라에서, 나는 12평, 15평대는 빌라에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다 돈 벌어서 결혼하면 아파트 전세부터 시작하고 싶어 하죠.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자기 소득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건설업을 하는 이 건축업자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업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집이 안 팔리는데 우리가 전세 찾는 손님이 많으니까 우리가 전세금을 좀 올려가지고 투자금 한번 줄여서 팔아보자. 그러면 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당신이 건설업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전세금을 2억 7천에 전세금을 맞춥니다. 전세를 맞춰서 3천만 원에 팔려고 생각을 해요. 왜? 찾는 사람 많으니까. 많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다 맞췄어요. 마치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전세 맞춰진 투자 물건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에 투자하세요. 투자금 단돈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그래, 야, 1억은 빌라에 넣기 좀 그렇지. 아파트에 넣어야지. 근데 3천만 원? 그래, 한 소액 투자하긴 한데, 그래,
뭐 지금 뭐 금리도 저금리고 그리고 뭐 한 보통 5% 정도 수익률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뭐 한 2년 4년이면은 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5세대는 실거주로 팔고 자 나머지 5채는 이렇게 투자자와 세입자를 붙여서 집을 팔게 됩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그냥 투자예요. 예. 그냥 투자지 갭 투자란 말은 사실 없습니다. 예. 갭 투자란 말은 없고 그냥 투자예요. 예. 근데 이 건설업체가 이 건축업자가 일을 해보니까 야 투자금이 작으니까 투자자들이 붙네. 그러면 우리가 실거주랑 같이 투자자한테도 이 전세에 맞춰가지고 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 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거 계속 갖고 가요? 건축주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이 건축하면 이렇게 갖고 갈 겁니까? 다 팔고 다른 현장 가서 또 지어서 또 팔고 이러지? 이래서 전세 사기가 터지는 거예요. 이래서. 자, 투자금이 작으니까 투자자들이 붙는다. 실거주가 아니어도 전세 맞춰서 투자자들에게 팔면 되겠다. 실거주를 안 팔리니까 투자자한테 파는 겁니다. 이 건축업자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갭 투자로 960채 25억대 전세 사기 600채 소유 수원 전세 사기 800채 금천 강서 양천구 70채 500채 전세 사기 동탄에서 영등포까지 수도권 110채 수도권 694채 전세 사기 빌라왕 여긴 아파트도 있네요. 아파트 173채 무자본 갭 투자. 아파트가 무자본이면은 지방은 좀 심한가 봐요. 지방은 좀 심한 것 같고 서울 오피스텔 150여 채 전세 사기. 뭐 수원 전세 사기 부부 아들 감정평가사였다. 감정평가사까지 이제 끌어들였죠. 무자본 갭 투자 800채 225억 원 가로챘다. 전세 사기 피해 1만 건. 대부분 2030. 서울 대학가 150여 채. 무자본 갭 투자 370채. 이렇게 빌라가 안 팔리니까 빌라를 기피하고 빌라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니까 무자본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제 2016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17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개 일을 하다 보면요, 오래된 빌라도 있고 신축 빌라도 있고 다양해요. 예, 다 이제 오래된 거는 당연히 비싸죠. 당연히 싸죠. 그리고 이제 새 거는 비싸거든요. 근데 다들 신축을 좋아해요. 왜? 신축이 더 좋잖아요. 사실 더 쾌적하고 삶의 주거 환경이. 앞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찾으니 수요가 계속 올라갑니다. 수요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몇백 채씩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자본으로. 그러니까 무자본까지 간 거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이 머리 끝까지 간 거죠. 분양가랑 같아진 겁니다. 보통 저 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빌라 전세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 왜냐면은 거의 수준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보통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러 오지 않고 그냥 2년 4년 잠깐 살다가 결혼하면 다 이사 가고 애 낳으면 다 이사 갑니다. 다 아파트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특히나 결혼하면 가요 다. 예. 그러니 잠깐 살 집을 왜 사겠어요? 왜? 빌라는 매매가 안 된다, 가격이 안 오른다, 이런 우리나라 인식이 있잖아요. 이 재개발, 재건축 빌라만 비싼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데 그 오래된 빌라가. 그러니까 다 재개발, 재건축에 미쳐가지고 이 오래된 빌라만 사지 이 새 빌라는 안 사는 거예요. 집이 좋아도 안 삽니다. 예. 그냥 전세 살고 월세 살면 되지. 뭐하러 내 집 마련은 아파트로 해야지. 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그렇고, 이 정부에서도 빌라 오피스텔 시장을 그동안 외면해 왔어요. 아파트만 주택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집을 이 빌라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청약이 안 돼요. 청약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또 빌라를 사겠어요. 그런 정부 정책까지도 같이 혼합해가지고 이 전세 사기를 만든 거죠. 근데 비중이 정부 정책이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인식이냐, 주택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큽니다. 정부 정책이 그래도 빌라를 실거주로 사시는 분도 계세요. 현저히 작지만, 현저히 낮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옛날에 뭐 80년대, 90년대나, 이제, 아파트가 거의 없고, 또 비싸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저도 다 어렸을 때 빌라 살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도 안 되는 그런 빌라에 다 살았습니다. 그때는 빌라 거래가 잘 됐어요. 하지만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건 있었죠. 돈이 안 된다. 하지만 아파트는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고 좋습니다. 훨씬. 뭐 놀이터도 있죠. 그다음에 뭐 주차장도 따로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도 있죠. 관리도 해주죠. 관리비 내고 관리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업자는 건축업자한테 한번 인터뷰해보세요. 지나가는 뭐 주변에 건축업자 계시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빌라 오피스텔은요 잘 안 사요. 사람들이. 참 원래는 실거주들이 사서 우리도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현장 또 짓고 팔고 이래야 되는데 전월세만 찾고 매수를 안 해요. 매수를 안 팔리는데 우리 뭐하러 짓겠어요. 우리 안 지을래요. 이렇게 안 지워버려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 안 되면 가격이 올라요. 공급이 부족하면 앞에서 수요 공급 받잖아요, 우리. 자, 대한민국 국민. 아니, 내 집 마련은 빌라를 사라고요? 나는 아파트 살고 싶은데요? 아파트가 좋죠. 빌라는 그냥 잠깐 사는 거죠. 왜 빌라를 사요? 그리고 빌라 한 채 살아도 있으면 청약 못 합니다. 점수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주택 유지도 하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 점수 채워가지고 저는 아파트로 갈래요. 빌라는 그냥 전세로 월세로 살겠습니다. 이 마인드가 전세 사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빌라 비아파트 차별 규제 기피 현상 심각. 빌라 오피스텔 시장 대책 절실하다.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 이거 문재인 때 한 거거든요. 문재인 때 주택수 원래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됐는데 이 포함시켜가지고 더 이상 공급 힘들다. 공급 안 한다. 주거 사다리 빌라 오피스텔 공급 급감 이어줄 해법은. 주거 사다리라는 말은요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다리 빼야죠. 아니 빌라 오피스텔은 주거면 안 돼요? 다 아파트로 가야 됩니까? 아파트로?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긴 해요. 아파트 공화국이긴 하는데 뭐 전 세계에서 아파트 제일 잘 짓고. 아니 근데 왜 다 아파트 아니 빌라 살아도 되죠. 왜 빌라 사면 안 되는 도대체? 집값이 안 올라서? 집값이 안 올라서 빌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빌라 착고 급감 죄오는 주거 불안. 아니 빌라 착고 급감인데 왜 주거 불안입니까? 아파트 지으면 되죠. 근데 아파트 갈 사람 있나요? 아파트 비싸서 우리나라 평균 소득으로는요 아파트 못 갑니다. 이게 현실인데 엉뚱한 데서 자꾸 이 현실을 찾으시니까 이게 전세 사기 해결이 안 된다. 전세 사기의 구조적인 문제는 빌라 기피 현상입니다.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파는 사람도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전세 사기까지 터진 거죠, 사실은.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빌라를 지어서 한번 팔아보세요. 잘 팔리나. 그럼 짓지 마라? 주거 사다리라고 하고 빌라 오피스텔 공급 급감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죄오는 주거 불안이라고 하는데 짓지 마요, 그럼? 상반기 비아파트 공급 70%가 줄었답니다. 서민층 주거비 부담 늘어날 우려. 전세 대출 없애잖아요. 전세 대출 없애면요. 아파트 전세 갈 사람들 없어요. 아파트 전세 갈 사람들 없으니까 여러분 아파트 전세 갈 사람도 없으니까 아파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다시 수요 공급 얘기를 합니다. 수요가 오르면 가격은 오르고요. 공급이 오르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도대체 몇 번을 설명해야 와서 댓글을 안 다실지 참.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은 나 무시키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요, 가격, 공급, 가격
이것도 모르고 댓글을 단다? 한심합니다, 한심해. 자, 공급이 없으면요,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공급 없잖아요? 전세 사기 없어져요. 네. 그러면 전세 사기를 없애기 위해서 공급을 안 해야 된다? 이 논리가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주거 사다리라 그러는데, 서민들? 공급 축소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당연지사입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격이 오르기를 원해요? 가격은 어떤 식으로 가든 올라요. 그걸 빨리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사람들 매도하면 안 됩니다. 자, 전월세 가격으로 올라가고요. 아파트 대체제 없어져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아파트 대체제를 누가 삽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서민들을 위한 거죠? 부자들이 빌라 삽니까? 다 서민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빌라 사는 사람도 서민이고, 빌라 파는 사람도 서민이고요. 부자들은요, 여기에 관계 없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 만에. 정치인들이 빌라 사는 정치인들 봤어요? 없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이 이렇게, 외면받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전세 사기 잘 터진 것 같아요. 전세 사기 언젠가 터질 거였는데, 물론 세금 때문에 터졌지만, 이걸로 인해서 좀, 이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자, 실수요자 정책이 경제를 망칩니다. 실수요자한테만 팔면, 건설사들이 왜 집을 안 짓겠어요? 자, 제가 오늘, 이거 거의 다 오늘 뉴스거든요? 보세요. 다 짓고도 반년 동안 미분양이랍니다. 대구 수성동의 한 신축 아파트가. 결국은 전체를 공개 매각하기로 했대요. 이게 실수요자 정책 실패고 다주택자 규제 정책입니다. 지은 지 반년이 넘었대요. 6개월이죠, 6개월. 우리나라 코로나 때 생각해보세요.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서 1월 달에 터졌거든요? 3월 달에 주가 폭락했어요, 주식. 전 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3개월을 못 버텨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3개월을 못 버팁니다. 네, 3개월 동안 버틸 사람들이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 신축 아파트 25가구만 팔리고 121가구가 빈집이래요. 자, 실수요자한테만 팔고 지금 대출을요,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다 무주택자고 1주택자한테만 해주거든요? 근데 왜 미분양이 나요? 여러분들 생각대로라면 지금 한 55대 한 45 비율로 자가, 전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 45에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대출도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삽니까?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죠. 이 미분양 나면요, 계속 미분양 나면요, 이 건설회사는 망해요. 건설회사 망하면 거기 직원들은 다 그냥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사업은 불안, 건설사들 앞다퉈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 건축 시장 찬바람. 아파트 인허가는 늘었지만 다세대 주택은 줄었다. 전세 사기 여파에 공급 멈춰. 이 빌라 기피 현상이 이 전세 사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심했는데. 아무리 깎아줘도 안 산다.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도 마피다. 마이너스 피다. 이게 다주택자 규제하는 정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수요자는 빌라 오피스를 안 사요. 이 현실을 좀 아세요. 자, 수요 공급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자, 빌라를 안 사니까 빌라가 안 팔리죠. 빌라가 안 팔리니까 이 팔고 보자 하고 전세금 최대로 땡겨서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뭐 중개사도 끼고 감정평가사도 끼고 뭐 컨설팅 하는 사람도 끼고 다 낀 거예요. 그 사람들 이미 거의 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갔고, 그리고 앞으로 잡혀갈 거고. 자, 근데 문제는요, 빌라가 안 팔리니까 빌라를 안 지어요. 빌라를 안 지으니까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니 집값 오르니까 공급 늘려라고 아우성을 치죠. 또 난리 쳐요. 그러면 공급 대책해가지고 규제 완화합니다. 그러면 또 과한 특혜다, 투기판을 조장한다, 난리를 쳐요, 난리를.
그래서 문재인 때 투기 억제한다. 다주택자 규제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분양 사태가 나는 겁니다. 아직도 이거 안 풀었어요. 이 윤석열 정부 있죠. 윤석열 정부가 맨날 국회의원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아직도 안 풀었어요. 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 이 윤석열 정부도 우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파입니다. 저는 우파지만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아요. 우파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 지금 태형 건설 회사도 그렇고 줄도산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에 20여 군데가 넘는 곳이 지금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파산이에요, 다. 이제 대형 기획사, 대형 그런 회사들만 남겠죠. 자, 그러면요, 또 수요 대책을 풀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나옵니다. 일단 나왔죠? 1심 대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대출도 안 풀고요. 아무것도 안 풀었어요. 아무것도 안 풀었기 때문에 그냥 공급책만 풀었습니다. 수요 대책이 나와야 돼요.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상승해요. 통화량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수요 억제한다고 다주택자 규제할 거예요. 이때 좀 풀었다가 왜 또 아우성 칠 거거든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또 빌라 안 삽니다. 또 빌라 안 사니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우니 참 이게 금리로 논하기에는 우리나라 너무 복잡하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어디로 가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가격은 상승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든 통화량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든 어떻게든 가격은 올라요. 이게 경제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왜? 가격 안 오르려면요. 통화량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은행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중앙은행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 안 오르고 경제 발전 안 해요. 다 같이 폭망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경제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작용만 발생한다. 다주택자는 누구냐면 집값이 오른다에 베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 그럼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냐? 인플레이션, 통화량, 돈을 풀어야 경제가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당신 월급 올라요, 안 올라요? 월급이 지금 최저시급도 2.5%씩 올라요. 해마다. 2년이면 5%입니다. 이거 전세값이랑 똑같아요. 전세금 5%로 정해놨거든요. 왜 5%로 정해놨겠어요? 전세계약 2년이니까. 1년에 2.5%씩 계산해서 5%는 올려도 된다. 왜 5%냐? 시급도 2.5%씩 오르는데? 이번에 9,800원 됐죠? 9,800, 20원인가? 60원 됐는데, 인플레이션을 빨리 파악하지 않으면요, 돈 못 벌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월급으로 부자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를 규제하잖아요. 규제를 하면 미분양이 나요. 미분양이 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터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건설사는 사업 포기합니다. 공급 안 해요. 그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러요. 가격이 오릅니다. 자, 전월세도 똑같아요. 전월세도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 완화 정책을 쓰잖아요. 그럼 분양이 다 될 거예요. 분양이 다 되고 통화량이 풀리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되고 통화량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 어디로 가든 규제를 하든 규제를 안 하든 어디로 가든 가격 상승은 이루어진다. 자, 근데 전월세가 대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아니 이 다주택자가 다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고 집을 사겠어요? 전월세 주려고 사겠죠. 네, 돈 버는 것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전월세 대량 공급을 하는 겁니다. 대량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세 시장 안정돼요. 자, 여기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여기는 안정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주택자를 규제할 건지 완화할 건지. 임대차 시장만 안정되면 돼요. 임대차 시장만. 집값 오르는 건요. 미국도 오르고 전세제도 없는 일본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프랑스도 오르고 독일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무슨 전세제도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른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전세제도 없는 미국도 올라요, 집값. 근데 지금 대출 안 해주니까 집값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긴축하잖아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안 내리고. 근데 무슨 전세제도, 무식한 거예요.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전세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경제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 전세 사기를 잡는 법,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활성화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대책하고 공급 대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요 대책은요, 사게 해야 돼요. 빌라를 사게 해야 된다. 오피스텔을 실거주로 사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청약과 무관하게 하면 돼요. 네가 몇 채를 사든 아파트, 그래, 아파트 가고 싶은 거 알기 때문에 네가 빌라 오피스텔 몇 개를 갖고 있든 청약이랑 상관없이 해줄게. 그러니까 빌라 샀다가 아파트로 가. 전세 살지 말고 아파트로 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택수 제외. 이거 나왔어요. 나왔지만 뭐 2024년부터 2025년까지만 지금 적용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그리고 실거주자를 위한 이 세금 혜택하고 금융 혜택을 주면 됩니다. 빌라가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빌라를 사주면 돼요. 실거주로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거주 사는 사람들은 세금 면제해주고 대출 80% 해주면 다 삽니다. 다 빌라 살다가 아파트 가요. 세금 면제해주고 대출 80% 해주기 때문에 돈 모을 수 있거든요. 돈 모아서 아파트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감정평가나 그다음에 허그 보증보험 이런 거에서 이 투명한 시세 정보, 그다음에 임차인 보호 부족, 정보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투명한 시세 정보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땅도 그렇고, 땅을 일단 사야 돼요. 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도 그렇고 다 대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산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면. 이자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담보대출 조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라. 분양가 상한제는 인근 신축 분양하는 가격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다 대출을 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딱 정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하고 있으니까 빌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시세 투명해져요. 왜냐면 빌라가 시세를 잡기 어려운 게 이 구조, 그 다음에 평수, 그 다음에 뭐 역세권 같은 거, 역과의 거리, 역세권, 그 다음에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시세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실사 촬영이랑 이런 거 다 하고, 감리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이거 도입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담보대출 조건에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허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에도 적용하면 굉장히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5% 이상으로 제한하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한 4년 동안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묵시적 되잖아요. 그럼 6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5% 이상으로 제한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 예. 그러면 4년에 5%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이건 저는 찬성이에요. 저는 임대차 3법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예.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대신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할 때,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확 줘야 돼요. 확 줘야지, 그냥 이 5% 제한하는 거, 그냥 요것만, 이게 사실, 뭐, 보증보험료도 임대인한테 내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활성화 대책이 아니에요. 줄 거면 확실히 줘라. 그래야 전월세를 놓쳐, 임대사업자가. 실거주 안 팔리면 전월세는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세 사기 막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급 대책은, 빌라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데 빌라를 지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빌라를 짓는 분한테도 혜택을 줘야 돼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사업성이 나와야 돼요. 사업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 주택법 규제를 완화해서, 뭐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주차, 이런 것도, 역세권이면 주차, 그냥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예, 거의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 앞에 짓는데 지하철 타고 다녀야지. 왜 자꾸 자기 차를 끌고 와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빌라도 한번 멋지게 지어보자. 빌라도 뭐 고급 빌라까지는 아니어도 아파트 버금가게 지어보자.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자체 허그에서 준공 승인을 할 때 매매가 전세가를 먼저 평가를 해서 이 안전한 보증 제도를 한번 만들자.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거 준공 승인할 이거 법만 바꾸면 돼요. 법만 바꾸면 돼서 허그하고 지자체 같이 나가서 주변 시세, 땅값 조사하고 전세가, 매매가 조사해서 평가한 다음에 보증 제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도 보호되고 임차인도 보호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이제 한 사람이 수백 채 보유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유도할 때 이게 한 개인이 30채를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뭐 100채를 넘어가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도대체? 관리 못해요. 전세를 맞춰도 1년에 50개를 맞춰야 되는데, 전세가 2년인데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보통 왜 30채냐면 우리나라 보통 은퇴하시면 은퇴 자금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3억 5억 갖고 대출 받아가지고 수익형 부동산 사면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돼요. 되기 때문에 이 노후 준비,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을 노인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건물 한 채가 보통 10세대에서 15세대 정도 만들거든요. 짓기 때문에 한 건물당 한 채당 3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딱 맞아요. 예, 3천만 원. 보통 빌라는 전세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이 상가 10억짜리 상가도 70, 80% 대출해주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또 주택은 한 30채? 2채 정도, 이 건물 2채 정도 투자하면은 노후 대책이 딱 된다. 그래서 얼추 맞기 때문에 제가 30채로 잡았습니다. 30채 잡았고,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발생한 두 번째 이유는 세금 폭탄이에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2018년도 9.13 대책하고 2020년도 7.10 대책 때 종부세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6%까지 상향해버려서 이 전세 사기가 촉발된 겁니다. 터진 거예요. 자, 이 세금 폭탄, 전세 사기 발생한 이유는 세금 폭탄이다. 그래서 이 2017년 8.2 대책 때 뭘 했냐면은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내놨어요.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그러니까 다 임대사업자 다 등록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 자, 지금 이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정부 사람들이에요, 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내 집 마련 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비싸졌다. 이건 다 뭐 동의하는 거니까. 자, 민간 부분을 활용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만들자. 하지만 다주택자가 계속 임대사업을 해줘야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고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참. 근데 얘네들은 알면서도 지금 종부세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계속 임대를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 민간 임대인들은 우리나라 민간 임대차 시장의 76%를 갖고 있다. 거의 80%죠? 자, 개인 임대 사업자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 정책이 좀 모호한 것 같다. 이거 주택산업연구원 문이에요. 2014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베이비 부모 은퇴하면서 임대 사업에 관심이 많다. 다 어르신들, 다 노인들이에요. 은퇴하면서. 이거 지금 분석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으로, 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성과, 사업자 주택수 모두 다 증가했다. 자, 임대주택수는 2016년 79만 가구에서 2017년에 19만 가구 증가해 총 89만 가구가 됐다. 19만 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19만 가구가. 8.2 대책으로, 이 부동산 8.2 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돼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했다. 아니, 그 좋았어요. 좋았는데 갑자기 돌연 1년 지나더니 갑자기 2018년 9.13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 종부세 내라. 갑자기 1년 만에 태도를 바꾼 거예요. 세금 내라고. 근데 이때는 세율을 올리진 않았어요. 세율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바로 터지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종부세 혜택을 폐지시켜버렸다. 아니 1년 만에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까? 참.
그러니 2019년 기사, 2020년 기사예요. 전세 사기란 말이 없어요. 갭 투자, 세입자 등친, 화곡동, 강씨 추적, 500채 가진 집주인, 왜 반지하 살지? 먹튀, 주의보. 전세 사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 이 종부세 폭탄을 투하합니다. 2020년도 719. 이게 710 대책인데, 자, 종부세율, 최고 세율 6%, 집 팔아라. 갑자기. 다주택 보유 법인들은 일괄적으로 6% 적용하고, 나머지는 2%에서 6%다. 여기 보시면, 자, 6억까지 공제되거든요. 근데 6억부터 12억, 여기 94억 이렇게 초과하는 분들은 2%부터 냅니다. 저도 엄청 냈어요. 저도 엄청 냈는데, 야, 이러니 이 세금 못 내는 500채, 60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겠어요? 무자본으로 갭 투자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21년도, 22년 종부세는 12월 달에 냅니다. 12월에서 1월 달 이 안에 내야 돼요. 그러니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빌라 400여 채 보증금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들. 자, 세금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세금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경매에 넘어가니까 21년부터 기사가 뜨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 계약 전 체납 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전세금 받으려면 집 낙찰 받으래요. 전국 강제 경매 급증. 강제 경매된 거예요. 세금을 안 내가지고. 깡통 전세 집주인 세금 체납 계약 전 확인해야. 이러니까 올해부터 바뀌었죠.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반드시 알려야. 세금 때문입니다. 문제 세금. 자, 근데 올해 종부세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종부세 12억까지 지금 완화했고, 그 다음에 투기지역, 그 다음에 그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 빠져가지고 웬만한 데는, 그래서 종부세 저도 올해 안 냈거든요. 한 20만원인가 30만원 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허그 대위 변제만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전세 보증보험 이거 폐지해야 된다. 공시가격 126% 이건 말이 안 된다. 도대체 누가 시세를 이렇게 정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작년 5월 기사거든요.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규제 정책으로 이 안심대출 기준을 126%로 줄여가지고 지금 강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 돌려줄 전세금 없다. 보증 사고액 4조 3천억. 자,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금리 인상으로요 전세대출 이자도 같이 급등했어요. 시중은행 5%대입니다. 지금 조금 내려가서 이제 4%대 내려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5% 6%의 때가 많다. 허그 안심대출이요 저금리예요. 이게 3%에서 4%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걸 찾는 거예요. 전세 안심대출을. 그리고 보증보험도 전세 보증보험도 되니까. 그럼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선의의 임대인들 있죠. 임대사업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보증금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사고액이 터지죠. 이건 전세 사기랑 별개입니다. 이거는 국토부 126% 줄여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책, 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이 세금 폭탄 정책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상한 5%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장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안정화에. 그리고 계약해지 청구권 때문에 4년 동안 5% 안 올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4년 살고 나가요. 빌라는. 그렇기 때문에 4년에 5% 수익이 발생하니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세 사기 막으려면 신축주택에 대한 앞에서 그런 규제 그런 거를 해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참 길었는데 이걸 보고 제발 좀 깨달으셔라. 그리고 이걸 보시고 제발 좀 우리 정상화되는 시장을 만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